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입니다. 8월 18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자이 분양권 9.8억이 7.8억으로 마이너스 20% 2억이 하락했고요. 버머라운 프라이빗 12.5억이 9.3억으로 마이너스 25% 3.2억이 하락했어요. 눈치 보고 있던 고가의 아파트들 서울 중위권 가격이 20% 30% 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근래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현상이 대구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들에 반영되고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또한 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주말에 다뤄드릴게요. 화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강기현님이 몇 평짜리라고 말은 안 하네. 이런 방송 집어치우세요. 순 엉터리 방송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를 이렇게 공격하는 내용, 내용에 대해서 뭐 반박하고 이런 거는 인정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잘 가라고 인사를 해드리고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를 해버리면 더 이상 저와는 이제 소통은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진행됩니다. 저도 이제 뭐 스트레스 굳이 받을 필요 있겠냐. 서로 보기 싫은 사람끼리는 안 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도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피하지 말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번 뭐 부동산 상승이나 이런 버블들을 키우는데 한몫했다고 봐요. 상승 관련된 내용을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계속 상승된 관련된 내용만 나와요. 지금도 아마 상승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싶어요. 그러면 유튜브는 알고리즘은 상승 관련된 내용만 계속 노출시켜주고요. 하락 관련된 내용, 저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 저와 관련되었나요? 근래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락에 더 편향될 수밖에 없는, 더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유튜버들 만약에 내가 이런 하락 관련된 내용을 검색해보지 않았다, 찾아보지 않았다, 그러면 끊임없이 상승만 보고 있습니다. 하락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락 관련된 내용만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해달라. 일단 뭐 들으시건 안 들으시건 그래도 약간의 균형을 맞추려면,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려면 둘 다 같이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럼 상승 관련된 내용도 듣게 되고 하락 관련된 내용도 듣게 되고 그 가운데 자기가 판단을 하면 되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아직도 지혜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 오늘 소폭 감소, 감소하는 모양새 아직까지 유지되는 듯 하네요. 연휴 3일 동안 3일이 지나고 나서 맞이하는 목요일이기에 오늘이 혹시 증가하면은 이거 큰일이다 싶었는데, 그래도 평상시 패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세 물량도 소폭 감소, 원세 물량도 소폭 감소, 전체 임대 물량도 소폭 감소한 가운데 14,000건 정도 되는 임대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45건. 네, 아직까지 연휴 3일에 신고 여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45건. 그 중에 신고가는 3건이 있었고요. 7월 현재 829건 정도 되고 있는데요. 아마 요거 7월의 거래량은 950건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8월 달에 신고되고 있는 것이 829건이고요. 요때랑 가장 비슷했던 게 4월이랑 비슷해요. 4월이랑 거래량 추이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대략 한 951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951건 정도, 950건에서 1000건 사이. 그리고 지금 8월에 추가로 신고되고 있는 일별 거래 건수는 28건.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적었던 6월달, 그때보다는 거래량이 약간 더 많은 정도 수준, 7월보다도 약간 정도 많은 수준, 약간 규제지역 해제되고 나서 거래량이 약간 살아나기는 했습니다. 하루에 한 3건 정도 더 거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제목으로 다뤄본 버머라운 프라이빗 33평형 12억 5천에서 9억 3천으로 3억 2천 하락. 요거 서울 약간 외곽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들에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의 아주 초고가는 아직도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이 편한 세상 대신 33평형 7억 5천에서 5억 5천까지, 이것도 거의 30% 가까이 되죠. 거의. 그리고 만촌 태양 리더스 가격 7억 5천에서 5억 2천까지 2억 3천이면 이게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대구 시아폴리스 더샵 2차, 요거는 10% 정도, 뭐 보합 정도 수준. 그 다음 대곡동 수목원 서안 이 다음 101제곱미터 가격 20% 정도 조정받았고요. 남산역 화성파크 드림 20% 정도. 남산역
남산이 편한 세상 25평형 20% 정도. 죽전통화 IWC 요거 지금 등기는 치고 나서 지금 아파트 매매 물건으로 나왔죠. 분양권 상태로 아직도 거래가 좀 일부 이뤄지고는 있던데 등기까지 치고 왜 거래를 했을까 이런 느낌도 들 정도. 4억 9천만 원 정도. 거의 뭐 남는 돈 거의 없죠. 이 정도 수준이면은 주거 3점 그린코어 더 베스트 가격 20% 정도 조정받고요. 협성 휴폴의 강북도 이쪽 고점 대비 20% 정도 조정받고 있는 모습. 우방 드림시티 요것도 오늘 제목을 한번 달아볼까 싶을 정도로요. 요거 30% 이상이거든요. 30% 이상 하락이에요. 5억 7,500까지 갔던 것이 3억 7천으로 떨어졌다. 무려 2억이나 떨어졌거든요. 큰 거 2장, 큰 거 2장. 요거 10억짜리가 8억으로 떨어지면은 야, 그래도 한 20% 정도 떨어졌으니까, 요 근래 좀 나타나는 현상이다. 요런데, 우방 드림시티는 제법 많이 떨어졌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거의 언제 가격이요? 2017년? 2018년? 뭐, 그만때 가격 정도 되죠. 얼마 전까지 2년 전의 가격으로, 2022년에서 20년으로 2년 전의 가격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다시 대구가 더 한 발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발 더 나가는 느낌이에요. 물론 대구보다 먼저 세종이 먼저 앞서 나가기는 했어요. 근데 대구도 그 뒤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충격들이 아마 서울이나 다른 지역들로 또 전이 될 듯한 그런 느낌은 들어요. 교대역 월드메리디앙 10% 정도 조정받았고요. 내당동 삼익주택, 요 재건축이나 이런 이슈들로 좀 많이 주목받곤 했었던 곳으로 기억하는데요. 20% 이상 하락하는 모습. 월베 아이파크 24평형 가격은 이제 3억 초반대로 거의 자리를 잡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월베 이편은 저장 마찬가지 3억 초반, 3억 3천, 4천 요 정도 가격들. 자, 상인동 월천 화성타운 20% 정도, 4억 천에서 3억 3천으로 20% 정도 조정받았고요. 신성서 화성파크 드림 한 15% 정도 조정, 나머지 뭐 10%. 월배 이편한 세상 3억 초반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3억대. 이것도 3억, 조만간에 또 3억대가 깨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 한창 잘 나갈 때는 전세가가 최고 전세가는 4억 1,900까지 갔었거든요. 4억 1,900까지 요 3억대 아파트들은 특히 요런 부분들 한 번씩 체크해볼, 매매 가격, 전세 가격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전세가가 다 많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 신매동 CG 태성맨션 가격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조금 더 이상. 성당동 황실아파트 이것도 재건축 관련 1988년 연식도 한 번씩 보셔야 되는 게 재건축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던 것들도 가격 다 같이 조정받고 있는 모양새. 건당 거래대금 다시 8월 달에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고가 물건들이 이걸 뭐 투자를 사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가의 물건들이 일부 거래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들 나타났어요. 가격대별 거래량 보면 지금 7월에 거래량 950건 제가 거래량 어느 정도부터 분위기가 살아난다고요? 네, 여기 2,000건 선을 돌파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아마 분위기가 좋아질 텐데 아직까지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아직도 조급증 느끼시는 분들 거래량 한번 보시면은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지실 듯 합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율 55% 정도, 6억 이상 거래량,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150건 정도 올라가 줄 때, 요런 타이밍들이 있잖아요. 요런 역사적인 순간의 타이밍들, 그런 순간들,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지금 요 차트만 보면, 비율만 보면 일부 올라가는 듯한 현상도 들지만, 거래량이 너무 미미해서 아직은 아니구나. 네. 여기 보시면 단기적으로 6월 달에서 7월 달로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모두 일부 조금 상승하긴 했어요. 근데 다 해봐야 얼마 되지 않더라. 그나마 수성구 지역은, 놈들 다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는,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는 이 시국에 다른 지역들은 그나마 거래량이 좀 살아나는데 수성구는 그마저도 살아나고 있지 못하다. 왜? 고가의 물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거든요. 차라리 고가의 물건들은 잘 손대지 않는다. 분양권 거래량 13건 중에서 신고가는 0건. 7월의 거래량 생각보다 300건 정도까지 나올 거란 엄청난 속도감이 있었음에 비해 지금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네요. 오늘 제목에 달아본 대구 용산자인데요. 층수 차이는 좀 있긴 해요. 어쨌든 최고 9억 8천까지 갔던 물건. 네, 요거 좀 분양가 자체도 많이 좀 비쌌어요. 인근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가장 비쌌지 싶어요.
9억 8천까지 갔던 것이 7억 9천 정도 수준으로 거래됐고요. 대봉 사원 포레스트 7억 2천까지 갔던 것이 5억 8천으로 1.4억 정도 차이 나고요. 대봉 대명역 센트럴 리슈빌 0.7억 정도, 대구역 오페라 W 6억 2천까지 갔던 것이 5억 3천이니까 0.9억 정도. 야, 큰 거 한 장 정도는 야 그냥 순사기네. 순삭이네 요런 느낌이 들어요. 죽전역 동아 IBC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는 분양권 상태로 거래를 했어요. 분양권 상태로. 아까는 등기를 치고 나서 거래를 했어요. 그런 차이들도 약간 미묘하게 있습니다. 다사업 매곡리 금호 어울림 센트럴 84제곱미터 5억 7천에서 4억 8천까지 0.9억 정도. 야, 정말 이거 네, 그 다음 거 또 한번 볼게요. 월성 삼정 그린코 아이드파크 84제곱미터 4억 8천, 6억 2천. 이거 뭐 얼마 차이도 나지 않는 기간 동안 좀 가격 변동폭이 좀 오락가락하지만 어쨌든 5억 초반이나 아니 최근에 4억 8천까지 이렇게 거의 마이너스 P인가요? 마이너스 P는 아닌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거의 무피 정도 수준의 거래들이 좀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원 근래 들어서 약간 충격을 조금 주고 있는데요. 5억대가 무너져 내렸다 이런 느낌에서 4억 중반까지 가격이 내려왔다. 신축 분양권 물론 층수는 2층에 불과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빠졌네 이런 느낌 가지게 됩니다. 네, 전세 거래량 90건 중에서 신고가는 6건. 야, 요즘 거래가 뜸할 텐데 신고가 왜 이렇게 많이 되지? 그래서 기간의 거래 건수 같이 세어보니까 요때죠. 6월달, 5월달, 4월달 뭐 요런 때 신고됐던 것이 23건. 그거 제외하고 나면 67건, 67건. 그래서 6월달 들어서 확실히 거래량 줄어들긴 줄어들었습니다. 6월 거래 마무리 다 되어 가는데요. 1300건, 1400건. 그건 많이 안 될 것 같죠? 거래량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신고가 나오는 단지들 일부 있습니다. 일부 떼지나서 신고하는 물건도 보이고 한 10% 정도 올라가는 물건도 보여요. 근데 더 월드마크 웨스트핸드 같은 경우에는 8억 5천까지 갔던 것이 6억 3천으로 고점 대비 2.2억 정도 하락하는 모습. 버머 엘리넷들 7억 1천까지 갔던 것이 5.5억으로 떨어지면서 1.6억 정도 갭. 그리고 상인 이편한 세상 2단지 134제곱미터에요. 6억 5천까지 갔던 것이 5억으로 1.5억 정도 갭. 신천동 두산 이브 요거는 갭이 별로 없고요. 월성 휴포랭 6억까지 갔던 것이 4.5억으로 갭이 1.5억. 갭이 요 정도 발생하는 부분 조금 더 확대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전에는 제가 억 단위로 떨어지네요, 억소리 나게 떨어지네요 이런 말씀을 다 많이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약간 전세가 뭐 4억 5억 이상 하는 아파트들 보면 고점 대비로 한 1억 5천 평균이 1억 5천 정도 되는 듯한 느낌이죠. 이편한 세상 대신 1.2억, 월성 이편한 1.3억, 상인 화성파크 드림 1단지 1억. 근래 좀 높게 거래되는 느낌은 있어요. 지금 요렇게 비싸게 거래될 분위기는 좀 아닌 듯한데요. 인근의 전세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버티는 느낌도 들어요. 복현자이 0.7억, 힐스테이트 황금 엘폴에 2.2억, 요거는 2억인가요? 2.1억, 수성목 호롱하늘채 0.6억, 힐스테이트 황금 엘폴에 2.4억. 누가 이 비싼 전세가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아마 자금 조달이나 이런 사정 등으로 인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이편의 세상 보모 고점 6억이었는데요. 지금 3.5억에 거래되고 있어요. 3.5 곱하기 2를 하면 얼마죠? 7억이잖아요. 요게 요 근래에 매매되었던 가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전세가율 한 50% 정도로 맞춰지네. 옆에 숫자 보세요. 이 깜짝 놀랄 정도지 않습니까? 제가, 세 번째 페이지도, 물론 이렇게 가격 격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남산자이 하늘채 5억까지 갔지만 3억 3천짜리 거래도 나타나더라. 최근 입주했던 대봉도시합 리비테로도 3억 7천까지 갔지만 3억, 2억 중후반까지 거래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죽전역 동아 IBC 전세 가격 3억으로 나왔어요. 3억으로. 근래 분위기 들어서 약간 높게 나온 듯한 느낌은 듭니다. 상당동 더샵 3억. 근데 상당동 더샵이랑 인접하고 있는 곳의 아파트들도 가격이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제가 보통 3페이지를 보여주는데 4페이지, 제가 5페이지 준비했나 모르겠어요. 5페이지. 예. 롯데캐슬도 인근에 있거든요. 인근에 있는데 2억 4천. 또 인근에 있는 성당 내미안 세상 2단지 마찬가지로 2억 3천. 이 가격 격차가 생각보다 좀 크게 나타나요. 2.3억에서 3억까지. 그 전에 3억 전세 살던 사람이 2.3억 전세 가고 싶어요.
야, 근데 난 이 사람은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뭐 다시 그냥 산다든지, 요런 현상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골고루, 월성 3정, 그린코어 아이디파크, 여기 보시면 전세 가격이 2.5억 정도 나왔잖아요. 그 지금 매매 가격이 5억 초반, 아까 4억 후반까지도 있었지만, 야, 어느 정도 지금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전세가율 50%. 5억짜리 아파트에 5억 원짜리 아파트의 전세가율 50% 나타나는 현상. 요 과거에 수성구의 10억짜리 아파트 전세가 5억에서 전세가율 50%였거든요. 요 금리 인상 반영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 나름의 좀 이해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느냐? 5억 원짜리 아파트 같으면 전세가율이 거의 한 70%, 75% 정도 수준까지 갔거든요. 75% 정도 수준. 그래서 전세 가격이 3.5억 정도 되었어요. 지금은 2.5억 수준이잖아요. 요렇게 변동되었다. 요런 모습을 봤을 때 전세가율도 떨어지면서 전세 금액도 억 단위로 떨어지는 현상이 지극히 당연스러워 보인다. 그럼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3.5억을 받나 2.5억을 받나 은행에 예금을 해놓는다고 생각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죠. 오히려 2.5억 받는 게 더 쏠쏠한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유 있는 사람의 경우겠죠. 여유가 없는 경우 같으면은 이 1억의 갭을 메꿔주기 위해서 정말 똥줄이 탄다. 속된 표현으로 이런 말도 해야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는 1.6대 1 정도의 비율이고요. 이미 2020년의 전세가보다 7월의 전세가는 더 싸진 모양새로 와 있고요. 8월의 전세 가격은 이제 2019년의 전세가와 거의 맞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 계속 말이 길어지네요. 자, 4억 이상 비중도 10%는 이제 무너지는 형국으로 가는 듯합니다. 월세 거래량 뚝 떨어져 있습니다. 월세 가격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보증금이 조금 떨어졌고요. 임대 거래량 전체적으로 굉장한 소강 상태. 6월 들어서 뚝 떨어진 이 현상, 이거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아직까지는 2+2 혹은 2+2+2 이로 인한 거래량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